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비다의 유익한 TV 이런 분위기로 다시 또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제 이제 채널이 개설된 지가 꽤 됐는데, 많이들 뭐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유튜브로서 자리를 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제 채널에서 가장 떡상을 했다면 떡상을 한 게 그 칼융의 분석 심리학을 좀 어려운 학문이지만 쉽게 전달하려고 제가 막 풀어서 막 이렇게 칠판 놓고 막 설명해드린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뜻밖의 이제 떡상을 한 거예요. 처음 채널을 개설했을 때는 그 칼륨 어려운 학문이고 일반인들은 그닥 관심도 없으니 이걸 해서 뭐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게 있었고요. 그게 정말 떡상할 줄 알고 기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냥 일상에서 내 멘탈 관리라던가 마음 관리라던가 내면의 어떤 깊은 탐색을 조금 더 쉽게 하는 것으로 좀 일상에서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제가 하도 오랫동안, 오랜 기간 칼융의 분석 심리학을 활용해서 이제 제 작품 활동도 하고 어떤 체험 컨텐츠도 만들고 또 심리 코칭도 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융심리학 어려운데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볼까요? 하고 저는 정말 자막도 안 달고 그냥 업로드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근데 막상 이제 그게 떡상을 하고 나서 한동안 제가 이제 또 유튜브를 안 하다가 요즘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서 되짚어 보니까 소위 타겟팅이 정말 분명하게 된 게 아니었을까. 보통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공부 때 많이 들어오셨던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 자체를 파고드는 분들한테는 그 어느 것보다 저의 칼융의 분석 심리학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던 저의 노력과 그 열정과 의지가 제대로 공략이 돼서 전달된 게 아닐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그때처럼 칼륨 같은 거를 계속 뭐 똑같이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제 채널 안에서 다양한 코너들을 운영하는 중에 제가 조금 원론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근본적인 어떤 이제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공부하는 것들, 책 보고 공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냥 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은 거예요. 그 칼륨의 떡상과 함께 되짚어 보면서 그러면 두 번째로 혹은 이제 그 이전에도 다양한 책들을 설명해 드리려고는 했긴 했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이론의 어떤 체계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나눈다면 다음으로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 분석 도구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오랜 기간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 심취해서 그걸 연구해서 어떤 심리극이라는 것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에도 녹이고 아까 심리 코칭에서도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저의 어떤 가치관의 체계가 칼융의 분석 심리학이었는데요. 그만큼 또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사용했던 도구가 애니어그램이었어요. 사실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만나고 깊이 파고들게 된 건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이 진짜 저한테는 물론 이제 애니어그램 관련된 전문가들의 어떤 테스트도 받아보고 또 관련된 또 저도 컨텐츠도 보긴 봤지만 저는 그냥 이 책을 좀 씹어 먹었었어요. 이 책이 지금 옛날 버전이어서 요즘은 표지가 바뀌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덜너덜해요. 막 다 찢어지고 이럴 정도로 이걸 씹어 먹었고 칼융의 분석 심리학만큼 이것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어떤 치유 컨텐츠, 치유 프로그램, 심리 프로그램 이런 거에 제가 이 애니어그램의 특징들을 녹여서 많이 재구성해서 사용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경력이 이것도 이제 풍부해진 거잖아요. 그럼 애니어그램을 왜 저는 그렇게 빠져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개론적인 얘기부터 출발을 해서 애니어그램이 한때 굉장히 좀 붐을 이루다가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MBTI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크라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사주명리학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성격 유형, 한 사람의 기질, 특징, 타고난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파헤쳐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는 이제 휴먼 디자인이라는 것까지 제가 이제 접목을 시켜보고 있는 와중에 제가 오랜 시간 가장 투자하면서 즐기고 곱씹고 컨텐츠로 활용해왔던,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왔던 애니어그램부터 이제 나눠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격 유형 검사, 심리 테스트 이런 거 관심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이 성격 유형 검사 이런 테스트가 지금은 붐을 이뤘지만, 제가 좀 젊은 시절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제일 많이 했던 성격 유형 검사랍시고 한 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혈액형이에요. 혈액형으로 사부류, 그쵸? 사분류 정도로 A, B, O, AB형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린 지금과 같이 그닥 내 성격 유형, 저 사람 성격 유형을 얼마만큼까지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파헤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었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급진적으로 요새 더 많은 도구들이 더 일반화되고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왜 예전의 조상들은 이런 성격 유형 검사, 기질 테스트에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마 인간은 본성적으로 분명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왠지 장미 같아. 나는 왠지 좀 개나리 같아. 나는 좀 왠지 사자 같아. 쟤는 왠지 좀 사슴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심이나 느낌은 있었겠으나, 한동안 우리는 한 사람의 개성, 한 사람의 그런 특징을 잘 파악하고 그것대로 존중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다 같이 좀 로봇처럼 동일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으쌰으쌰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먹고 사는 것을 달성하는 이제 그런 생존에 있어서의 기본이죠. 어떤 물질적 풍요라던가 의식주, 이런 것들에 치중하는 단계에서는 너는 그런 유형이야, 나는 이런 유형이고, 너는 그럴 때 우니, 난 이럴 때 슬픈데, 막 이런 식의 개별화 과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웬만하면 퉁쳐가는 거예요. 대충 네 분류 정도 해서 퉁쳐가는 거고, 퉁쳐서 가장 유리한 사람들은 사실은 보통 권력 집단이나 지배자, 기득권들이긴 하죠. 그들이 앞에서 뭔가를 이끈단 말이에요. 리더처럼, 혹은 사회적 어떤 현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 유형이니 특징이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려하기보다 웬만하면 딱딱딱딱 열맞춤으로 군대처럼 쫙 따라와 줄 때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훨씬 유용하잖아요.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생존과 의식주의 먹고 삶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나 스스로도 잘 발맞춰 나가길 바랬고, 많은 사람들도 야 적당히 해, 네가 지금 오늘 속상하니, 네가 지금 이런 취향이 아닌 것이 뭐가 중요해, 일단 이거 발맞춰서 우리 저기 달성하자, 이렇게 가는 것에 너도 나도 동조해온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왜 좀 바뀌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끌어가는 사람은 끌어가는 사람대로 야 좀 참고 나한테 좀 맞춰봐, 우리한테 맞춰봐, 이런 것도 있었고, 끌려가는 사람들도 그래 내가 좀 양보하고 조금 희생해서 맞춰가면 우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이렇게 발맞춰 오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제 어느 순간 먹고 사는 것들이 지금 의식주의 기반이 많이 상향화됐잖아요. 그럼 지금 다 잘 먹고 잘 사는 와중에 누가 조금 더 손해봤다고 느꼈겠어요? 누가 좀 더 속상했겠어요? 끌고 가는 사람보다는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난 원래 그때 그런 취향이 아니었고, 난 조금 느린 사람이고, 난 달리기보다 어떤 명상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난 그림보다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의 그런 개성들을 숨기고 맞춰나가는 동안 그들이 불만족, 욕구 불만, 혹은 그들의 스트레스가 커졌을 거고, 야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야 내 소리, 내 개성, 내 취향도 좀 이젠 들어봐 라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잘 발맞춰가면 소위 뭐 취직이 되든 일자리를 얻든 승진을 하든 뭔가 좋은 자리에서 좀 기득권 혹은 힘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나에게도 어떤 부와 풍요와 물질적인 어떤 만족이 더 잘 획득된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잘 발맞춰서 따라가 줬는데 나의 개성이나 나의 어떤 특징을 좀
배제하고 발맞춰 봤는데 특별히 요즘은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기회를 얻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개성과 독창성, 나만의 어떤 독보적인 스타일, 이런 것들을 더 앞세워서 1인 기업, 어떤 인플루언서, 나만의 방식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소위 예전에 부동산 투자, 투기, 주식 투기, 로또 당첨한 마냥 자신의 개성과 성격의 특징을 잘 발휘해서 나만의 것을 개척해내는 사람들이 지금은 소위 부자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요즘 한 근 10년 사이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말 그대로 성격, 기질, 지금에 나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혈액형 내분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진짜 MBTI만 해도 36개.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 애니어라는 게 9라는 숫자거든요. 9개. 그리고 결국은 사주 명리학이나 휴먼 디자인은 결국 독자성 1인 그 자체의 고유성으로 완전히 더 좁혀서 파헤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건 분류를 어느 정도 그룹핑을 했단 말이에요.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분류를 했다면 이제는 이건 한 사람의 고유성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를 다 관심 있어 하게 되고 이런 게 지금 산업으로 연결된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까지 갔죠. 나를 알고 내 방식으로 정체성을 앞세워서 브랜딩,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려서 돈을 버는 수익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제 너도 나도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그럼 저는 과거에 시대의 흐름이 이러지 않을 때도 사실 빨리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는 칼융의 분석 심리학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좀 빨리 개발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역할을 페르소나를 빨리 개발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유라고 보면 저는 사실은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조금 빨리 캐치한 게 뭐였냐면 아까 희생당한 사람들 있죠. 알았어, 발맞춰 줄게. 우리 지금 더 급한 게 있으니까 내가 나의 개성, 나의 성격을 잠시 뒤로 하고 다수의 흐름에 나도 맞춰줄게 했을 때 그런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저는 좀 더 빨리 캐치하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자, 소수자, 피지배자 이러겠죠. 앞에서 선도하고 끄는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일로 와. 알았어요. 나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난 좀 취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맞춰줄게요 했던 이들의 아픔, 이들의 그 스트레스를 좀 더 빨리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어쩌면 저의 성향하고도 만날 수 있고 저도 이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알고 싶은 건 또 있었지만 저들은 왜 그럴까와 나는 이럴 때 이런 선택을 하는데 그게 약자든 강자든 소수자든 다수자든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저의 스트레스, 저의 아픔 혹은 희생자들의 아픔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각자 더 개별화되면 1인 고유성으로 오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나눠지지도 않잖아요. 약자 안에서도 소수자 안에서도 이 다양성의 개별화의 눈금은 정말 치밀하단 말이에요. 점점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 하나가 될 수 있나? 쉽게 위아더 월드 손에 손잡고 저 목적을 향해 알았어. 네, 따라가 줄게. 내 거 포기하고 같이 가줄게가 정말 쉬운 인간이 맞나? 우리는 그런 부류인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걸로 이제 파생을 하면서 이런 성격 유형 검사라던가 다양성. 결론은 고유성은 결국 다양성과 연결되는 거죠. 그럼 고유성이 결국 다양성으로 연결된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 좋은 지금 흐름도 흐름이지만 이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부터 이게 존중, 비폭력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성격, 예를 들어 애니어그램만 이제 좀 좁혀서 점점 좁혀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9가지 분류로 성격이 나누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적어도 9부류만큼은 다를 수 있다. 이미 이렇게 검증이 됐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정리됐어. 여기 보면 2000년간 검증받은 직관의 인간학에 2000년간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계속 연구해 봤대요. 거기다가 현대로 오면서 이제 심리학의 역사가 120년이거든요. 심리학의 역사가 120년밖에 안 됐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심리학의 역사 120년, 지혜라고 해서 어떤 우주의 순리, 인간학의 진실, 본질을 담아놓은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여기 이제 도형인 건데, 이 2000년간의 고대 수도자들의 연구, 지혜와 심리학 120년의 역사가 합쳐지면서 이런 이제 검사를 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9가지 유형이 그냥 본질적으로 세상에 존재한대. 네가 싫든 좋든 사자가 있고 사슴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기린이 있어. 네가 코뿔소를 아무리 싫어해도 세상에 있대. 이런 것처럼 9가지 유형, 네가 너무 조용한 사람 싫어해도 9가지 유형 중에 내향형, 조용한 사람이 있대. 네가 막 너무 앞에서 독단적이고 자기 방식대로 막 밀고 나가는 사람이 싫다지만 9가지 유형 중에 미안하지만 그런 게 강한 유형이 있대. 여기서부터 그냥 수용하는 거죠. 존중은, 결론은 수용부터 받아들이는 거야. 싫어도. 밤이 싫다고 밤을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비유하는 단어 중에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수용해야 되는 거야. 내가 싫어도. 그러면 내가 싫어도 수용하는 거야. 나도. 이 9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배당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7번.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적 감정이 들어간 번호가 있다고 칩시다. 나 그게 아닌 거야. 아무리 열심히 검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막 탐색을 아무리 해도 내가 그 번호가 아닌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줄 거예요? 뒤엎을 거예요? 수용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약간 충격, 상실감, 실망 있지만 수용하고, 그 얘기는 타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엄마가 어떤 유형이었으면 좋겠는데, 내 사적 감정으로. 그런데 죽어도 우리 엄마가 몇 번이라네. 존중해 주는 거죠. 내 상사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냥 내 입맛대로 구미에 맞는다면 이랬으면 좋겠는데, 와, 애니어그램 상황에서 몇 번 일하네. 수용하고 존중하는 약간 힘 빠지는 감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비폭력을 낳고 성숙을 낳고 힘이 빠지지만 성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어떻게 되냐면요, 사건 사고가 줄어요. 기다렸잖아요. 한 호흡 기다렸잖아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앞에 있었을 때 이런 개념을 모르면, 고유성과 다양성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 사적 감정과 내 경험이 온 우주였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당신 뭐야? 할 걸. 이런 공부를 좀 했다는 이유로 저 사람 혹시 5번이라 저런가? 저 사람 혹시 2번이라 저런가? 하고 잠깐 시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 사건 사고가 안 나요.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 우리의 관계를 잠시 보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내버리거나 뒤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다면 아까 그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당황했지? 내가 몇 번이라 좀 굉장히 다른 특질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성격 유형의 검사가 지금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과 제가 바라봤던 어떤 저만의 약간 좀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중요성, 그리고 필요함, 그리고 나를 안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요. 네, 자세한 얘기 또 여기서 약간 거두절미하고 또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면서 설명을 이제 또 첨부해 볼게요. 그러면 이 나를 알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를 아는 도구의 좀 구체적인 방식들은 되게 다양한데요. 지금까지 이제 성격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제가 여기 굳이 이제 기질이라는 단어도 좀 써놨죠. 성격과 기질은 그럼 다른 걸까요? 다른 걸 수 있어요.
정확하게 더 좁혀 들어가면 뭐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막 용어를 사용하실 때는 기질로도 표현하셨다가 성격으로 표현하셨다가 뭐 편하게 하셔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짚어가려고 하면 기질과 성격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의 나, 여기에 지금 뭐 20살도 있으실 수 있고 50살도 있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의 나는 애초에 타고난 어떤 진짜 태어나자마자 어떤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정말 그냥 조금 약간 정해져 있는 그런 기질 같은 게 있어요. 완전 천성 같은 품성. 그런데 이것만으로 삶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걸 기초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가 합해지면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자 같은 기질로 태어났어. 약간 사자 같은 기질 하면 어떠세요? 위풍당당하고 뭔가 용감하고 도전하고 앞장서고 이런 리더십 뭐 때에 따라서 크게 소리내고. 그런데 사자가 예를 들어 밀림에서 살았는가, 태어나서 자랐는가, 살았는가에 가장 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초기 환경이에요. 초기 환경, 양육, 초기 환경 되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쳐요. 지금의 나에. 사자가 밀림에서 태어났는가, 사자가 북극에서 태어났는가, 사자가 동물이 많은 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좀 고립되어 태어났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니까 똑같은 사자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으나 현재의 사자가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얘기를 통해서 기질과 성격의 차이를 알아차리시겠죠.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타고난 무언가가 있는데 환경과 함께 만나면서 어떤 성격을 만들어간다. 그게 바로 성격과 기질. 이게 좀 더 근본적인 거고 이건 좀 향후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니어그램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거예요. 기질 검사는 아니에요. 그럼 기질 검사는 좀 따로 있다는 거죠. 기질 검사. 얘가 근본적으로 뭐 민감성이냐, 뭐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고대 학자들이 말한 또 이렇게 4가지 형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좀 더 기질 검사에 들어가고요.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성격 유형 검사. 그 얘기는 여기에 나온 9가지 유형은 기질에 대한 특징도 들어가 있지만 아마도 어떤 환경에서 초기를 보냈을 거야 라는 가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책에는 여기 지금 뭐 6번 유형은 어떤 기질을 베이스로 어떤 초기 환경을 겪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성격이 됐을 거야. 이렇게 풀어가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어떤 검사인가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성격 유형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내가 6번 유형이어서 어떤 기질을 베이스로 어떤 초기 환경 때문에 이런 성격이 자꾸 드러난다면 그 얘기는 여기서 제시하는 건 그런 특징, 기질과 환경으로 조합된 특징을 가지고, 조합된 성격을 가지고 내가 성격에 사로잡혀서 성격대로 그냥 막 가는 걸 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격을 잠깐 빠져나와서 봄으로써 내 성격을 내 맘대로 사실은 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격을 약간 내가 핸들링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이걸 애니어그램 저자들은 영적 성장이라고 해요. 이왕이면 성격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막 사는 건 아직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영적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면 그냥 정신적인 걸로 봐도 돼요. 좀 더 정신적인 부분의 성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의 지혜는. 그 얘기는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구분이 목적이 아니다. 구분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분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될 수 없는 인류의 현상을 지혜로서 엮어낸 어떤 이치 같은 것 안에서 사람이 그동안 사피엔스의 역사 7천만 년 동안 어떤 환경에 주로 노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대충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통계를 내보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런데 이러이러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서 그걸 넘어서라. 초월해라. 초월해서 좀 더 나라는 중심을 잡고 나라는 중심을 잡고 초월해서 자유로워져라. 성격에 묶이면 자유롭지 않거든요. 자꾸 화만 내고 자꾸 숨기만 하고 자꾸 뛰어나가기만 하고 자꾸 가라앉기만 한다 그러면 인간은 불만족을 느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보편적 경향성과 정체성의 개념으로 다시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갈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애니어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할 거냐면요. 2부에서 할 거예요. 네. 인간의 보편적 경향성을 제가 여기서 요약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동안 이런 심리학, 인문학, 어떤 종교학, 이런 어떤 이제 우주학 이런 거 안에서 제가 나름 막 섭렵하다 보니까 제 나름으로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찾을 수는 잘 없는데 분명 어떻게든 찾으면 뭐 논문 쓰라 그러면 찾기야 하겠지만 당장 찾으라면 찾기는 어렵지만 이미 저한테 이제 20년, 30년 쌓여 오면서 제 나름의 요약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많은 학문들을 제가 접하고 섭렵하고 인생의 경험자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인간에게는 고양이, 강아지와 다른 인간만의 경향성이 있더라. 근데 아까 애니어그램이나 성격 유형에서 한 개인의 분명 독자성이 있었죠. 독자성, 고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적, 기질적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인간이라면 고양이랑 강아지랑 구분되는 동일한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간은 얘네들과 다르게 일단 첫 번째는 생긴 대로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생긴 대로만 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걸 약간 일축할 수 있어요. 1단계로. 그럼 얘네들은 어떠냐면 그닥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집착과 몰입도 인간보다 살짝 약하고요. 물론 원해요. 얘네들도 어느 정도 포유류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배척받고 있구나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큼 여기에 대한 집착은 덜하고요. 두 번째로 생긴 대로만 살고 싶진 않아 라는 열망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생긴 대로 충실하고 가는 좀 더 자연에 가까워요. 인간은 그런데 그렇게 자연에 가깝지 않아요. 이유라고 보면 이건 진화학적으로 어떻게든 뇌과학적으로 맞게 해석이 안 돼요. 뇌과학. 요즘 뇌과학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진화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르게. 이 얘기도 나중에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성이 생긴 대로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러나 생긴 대로 살고 싶지 않다. 이 팽팽한 끈 얼마나 까다로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그냥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이 까다로움을 어떤 뭐 고차원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까다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 성격 유형 검사랑 연결해서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다시 풀어볼게요. 이 정체성이란 단어랑 다 만나는데요.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아까는 안 흔들렸는데 지금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되게 어려운 화두죠? 한마디로 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인간의 보편적 경향성을 지금 부정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도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그럼 정체성이 없는 겁니까? 있어요. 정체성의 그 끊임없이 물처럼 변하지만 그게 물이라는 거. 물이 이 통에 담으면 이렇게 변하고 물을 저 그릇에 담으면 저렇게 변한다고 그래서 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럴 만큼 인간의 정체성 또한 물 같아서 분명히 있어요. 성분이. 하나라고 물을 부정할 수 없어요. 물이 갑자기 흙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빨리 대답하고 빨리 하나로 정의하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위배된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 경향성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긴 대로 존중받는 와중에 생긴 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린 나는 누구라는 게 시시각각 조금이라도 계속 변형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그 인간의 욕구, 그걸 향하는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시작이라고 어떤 땅이라고 시작이라고 해볼게요. 이 성격 유형 검사 애니어그램만 이제 응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질이 조금 더 막강하게 기질 검사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더 정확하긴 한데 어쨌든 기질과 환경의 초기 환경이 같이 맞춰져서 만들어진 게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면 우리의 시작은 생긴 대로라는 거, 생긴 대로의 시작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GPS라고 비교해 볼게요. GPS가 분명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는 한 개인이 분명 GPS의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GPS의 시작 없이 어디론가 여행을 갈 수가 없죠. 우린 태어나서 여기 온 이상 GPS가 있어요. 기질과 어떤 환경에서 초기에 GPS가 딱 켰는데 위치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니어그램상에서 누구는 1번, 누구는 2번, 누구는 3번, 누구는 4번, 누구는 5번, 누구는 6번, 누구는 7번, 누구는 8번, 누구는 9번. 애니어그램으로 비교하자면 9가지로. GPS의 시작점은 딱 키자마자 정해져요. 이게 바로 아까 뭐냐면 생긴 대로예요. 생긴 대. 타고난 생김새. 약간의 초기 환경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는 생긴 대로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보편적 경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지 모르게 뭔가 어디로 오르려고 해요.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간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실현하려고 해요. 실현. 자기 실현 욕구라는 게 있어요. 실현 욕구라는 게 있어서 뭔가 실현하려고 그래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됐든 내적으로 깊은 게 됐든 어떤 순서를 통해서라도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 실현 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냐면 용어를 조금 더 바꾸면 성장이라는 단어를 바꿀 수 있어요. 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자꾸 성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장한다라는 건 또 정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을까요? 용어를. 성장한다는 건 겸비하고 확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다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애니어그램은 9개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구분된 시작점 GPS에서 나는 어떻게 겸비하고 확장하고 나가고 싶은가 이런 GPS의 그래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가이드해 주는 것이고 그럼 타인도 여기에서 GPS에서 출발해서 쟤는 지금 어디로 성장하려고 할까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아까 그러기 때문에 너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존중하고 그 다른 점을 기다려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 말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인간만 그래요. 인간의 보편적 경향성이 겸비하고 확장하려는 성장 욕구, 그걸 통해 나 자신이 됐든 무언가를 실현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가 고양이와 강아지라 다른 인간의 보편적 경향성이다 보니 우리는 아까 같이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모두가 약간 나를 숨죽이고 다 같이 발맞춰 나가면서 이런 걸 부정했을 때보다 이 인간의 보편적 경향성을 충실하게 살 때 행복감과 만족감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발맞추어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밥만 먹는 것보다 이왕이면 이 인간의 보편적 경향성에 충실하게 살 때 훨씬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 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불쌍한 시대에 사신 거죠. 그러면 우리 생김새라는 것, 개성을 시작점으로 여기에 이제 깃발이라고 봅시다. 깃발.
그럼 겸비와 확장을 통해 뭔가 실현해 나가려는 이 성장 과정에 2번의 GPS에서 출발한 사람의 길과 6번의 GPS에서 출발해서 가서 깃발을 꽂는 것과 8번이 다 길이 다르고 시작이 달라요. 북극에서 출발했는지 적도에서 출발했는지 캘리포니아인지 오스트리아인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점이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른데 이 가는 길도 운명처럼 갈려요. 그 환경이라는 게 운명이잖아요. 운명처럼 갈립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택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면의 소리가 나는 예측할 수 없는 뭔가 신과의 영역, 신의 영역인 것 마냥 왜 내가 요즘 이렇게 춤을 추고 싶지? 나 요즘 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싶지? 이런 거 내가 막 뭐 의식적으로 탁탁 미리 예견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환경도 운명처럼 주어지고 내 마음의 소리, 내 욕구의 흐름도 내가 다 일일이 보지 못하는 어떤 흐름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에서 이 노선이 같은 2번이어도 이런 방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GPS의 시작도 다르고 가는 길, 생김새 안에서 생긴 대로만 살고 싶지 않아서 이게 바로 뭐예요? 겸비하고 확장해서 성장하는 실현 욕구가 생긴 대로만 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생긴 대로 안 살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데요. 안전하고 안정적인 게 전 좋아서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죠. 저희 뭐 어르신들 다 그냥 생긴 대로 해서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는데 잘 한번 돌이켜 볼게요. 생긴 대로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이 보편적 경향성에 성장과 실현 욕구를 가지 않은 많은 분들이 뜻밖의 정말 욕구불만이 많은 경우도 많고요. 성격 장애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멈췄기 때문에 그 불만족과 내 성격을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성격에 갇혀서 아무 때나 화내고 아무 때나 뛰어나가는 것을 나는 왜 그러지? 나는 누구고? 나의 GPS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지? 이런 걸 탐구를 안 한 사람들이 그들이 생긴 대로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간에 하차했을 때 주변에 끼치는 피해 상황, 주변을 괴롭히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 스스로의 욕구 불만을 엉뚱한 데서 푸느라 시간을 허비하면서 또 나를 자학하고 누군가를 가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좀 생긴 대로 그냥 머무를래요? 생긴 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는 있지만 잘 한번 오늘 눈을 감고 뜯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적당히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의 어떤 스피드, 나만의 시간, 속도를 잘 견지하면서 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로 본능, 인간의 보편적 천성이건 천성을 따라 가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생긴 대로 사는 것에서 멈추셔서 안정감과 안주하는 마음이 정말 행복과 만족감을 주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정체성이란 단어까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1부를 끝마치도록 할게요. 인간의 보편적 경향성이 이러하다면 타고난 뭔지 모를 시작점, GPS의 시작점에 생긴 대로는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자냐, 사슴이냐,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야? 난 사자 같은 어떤 GPS에서 출발했는데 겸비와 확장을 통해 성장하고 실현해서 뭔가 더 나은, 더 큰 나, 지금보다 더 큰 나로 향해 가는 사람일 경우에 나는 누구가 하나로 빨리 정의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여행의 요기쯤 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GPS에서 출발해서 어떤 내면의 소리와 어떤 환경의 자극을 통해 현재 이런 방식으로 겸비하고 확장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 요만큼쯤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한 지금 단계에 저는 어떤 욕구, 실현 욕구를 조금 더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비전은 이러합니다. 봐보세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지금 제가 쭉 풀어서 말한 게. 나는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안 되죠. 여정이고 과정이고 긴 문장이에요. 어떨 때는 말로 설명할 수조차 없는 것이 정체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애니어그램 책 서두에서도 굉장히 진지해서 처음에는 이 책 읽고 이거 다 설명해드리고 싶을 만큼 전 좀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그 욕구도 있었지만, 뭐 이런 진지함보다는 좀 요약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이런 유형 검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테스트로 웃고 떠드는 어떤 그런 유희도 될 수 있지만 유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와 우리 어떤 깊은 통찰, 어떤 삶이라는 무엇인가, 진정 우리가 산다는 것, 여기 왜 이러고 있지?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탐구, 근본적인 탐색, 이런 여행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니어그램도 뭐 한번 빨리 보시고 뭐 테스트 유형별 테스트 빨리 해보시고 여기서 끝낸다기보다 곱씹어 보시고 나는 그럼 3번에서 출발했는데 와 1번의 모습도 있고 4번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 이쪽으로 겸비하고 확장했나 봐.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해 보시고 곱씹어 보시고 되뇌어 보시고 타인을 볼 때도 참 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 쟤는 그냥 7번 유형이라서 이런 특징을 GPS를 달고 왔구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활용해 보시는 좀 깊은 사유의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애니어그램 매치의 1부 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